마음의 힐링과 종목 수익을 함께 가져가는 이 시간, 안녕하세요. 정호의 데이트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예약을 꼭 해야 합니다. 한번 방송을 탔던 가게라면 더더욱 혹은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만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약을 해야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현대 사회와는 정반대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상당히 각박합니다. 언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정확하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갑작스럽게 회사 일이 터지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했던 이런 약속들. 바쁜 현대인들 삶에 맞게 어디든 들어가면 나를 위한 작은 자리가 마련된 그런 공간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약을 할 수 없는 우리네의 여유. 오늘은 잠깐 쉬어가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수요일 정월 데이트 함께 할게요. 네, 2015년 5월 13일 죄송합니다. 수요일 정오의 데이트 이렇게 활기차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이 말썽이네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던 그 얘기, 저도 라디오에서 듣고 상당 부분 참 공감을 했습니다.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그 수많은 맛집과 핫플레이스들. 정작 나는 언제 시간을 낼지 모르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 참 현대인들 안타까워요, 그쵸? 오늘만은 우리 잠깐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 가게 참 예쁘다 하고 느낌, 이 필에 맡기고 한번 들어갔을 때 나를 위한 작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정대에 잠시 들려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수요일을 또 맞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오의 데이트 참여 방법입니다. 저희 인터넷으로 참여 가능하세요. 아자아자닷컴, 이토마토닷컴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있습니다. 여기 클릭 후에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문자로는 샵 2828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로는요, 02325-8200번 아시죠? 많은 분들 오늘도 전화 상담 많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상담 도와주실 세 분입니다. 최수창 전문가, 전정현 전문가, 메리츠종금증권 이재호 차장. 이 든든한 세 분께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일상 고민은 또 저와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누는 그런 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하님께서 아까 일찌감치 와주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이제님, 차피디님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하수님은 마카오 여행을 다녀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은하수님. 오늘 날씨도 화창한 수요일날 바람은 불지만 정대 출석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라면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은하수님.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세요. 별아별아님께서는 안타까운 사연을 또 얘기해 주시면서 인사 주시네요. 오늘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소식을 접했네요. 예비군 훈련. 이분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 살기 싫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상당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기분 좋게 출발을 또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사는 내 삶의 이유 뭔가 한 번쯤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뿌잉뿌잉 장세미 님도 내곡동에서 나도 훈련 받았었는데 라면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렇군요. 마로니의 입새를 보면 님, 정대 출석합니다. 어느새 생활의 일부분이 됐어요. 라면서 정대에 따뜻한 한 말씀 또 남겨주셨습니다. 과테말라 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너무 감동하시면서 드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요. 소영님도 함께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이렇게 종목 하나씩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하나씩 또 살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이제 사랑하기 좋은 날님, 내 앞에 나타나줘서 고맙고요. 매일매일 바보 같은 제 말을 들어준 거 고맙고요. 다정한 대답도 너무 고맙고, 내가 내민 손 뿌리치지 않아서 고맙고, 하루에 100번도 넘게 날 웃게 해줘서 고맙고, 그래도 가장 고마운 건 어이즈 앵커님의 정오의 데이트를 시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약간 땡스투, 감동의 땡스투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날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보내세요.
그리고 머피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정대 항상 새롭고 배울 거 많고 느끼는 거 많아요. 훌륭한 진행 덕분이에요. 라면서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 도전을 하는 희재님의 방송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투카스님, 주한파님, 붉을백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아, 투카스님은 신삼저 시대에 삼천시대를 맞이할 것을 미리 기대하면서 인사드린다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파님은 격려해 주셨는데요. 아,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또 종목 상담이 하나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종목 갔다가 저희 인사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위닉스. 위닉스 갖고 계세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22,300원 60%. 22,300원은 60%요. 네, 네, 시청자님 이거 조금 높게 들어가신 건 아닐까요?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네, 5월달이 계절길에서 5월달에 오른다 그래서 어디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내려가가지고. 아, 그러게요. 이게 사실 작년 고점이었었잖아요. 여름 좀 지나서. 이번 여름도 또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네. 상당히 많은 분들 갖고 계실 네, 텐데. 5월에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5월까지 기다리는. 아, 9월이 딱 고점이었었군요. 5월이요, 네네. 5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한번 좀 올해 전망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계절성을 타는 종목을 갖고 계시네요. 자, 첫 종목 최수창 전문가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첫 종목이 위닉스 들어왔습니다. 올해 여름 이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이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위닉스가 이 시점에. 봄철에 또 이제 황사라든가 또 여름에 또 장마철 앞두고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제습기 시장이 강렬하는 거 아시는데 올해 혹시 그런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엘니뇨 현상이 올해 실질적으로 확대될 현상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했던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보잖아요. 우리가 일기예보도 맞을 때 있고 틀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 세계 유명한 기상청에서 이 엘니뇨 현상이 올해 심화될 것이다. 근데 엘니뇨 현상이 이렇게 심화되면 중남부 쪽, 중남미 쪽이죠. 중남미 쪽은 비가 많이 올 것이고 장마와 홍수랑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쪽으로는 가뭄과 건조 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기사를 좀 우리가 100% 신뢰는 할 수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이 현상이 심화돼서 아시아 쪽에서는 그런 건조와 가뭄이 심화된다면 제습기는 사실상 장마철에 습기가 심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여름철에도 습한 지역인데 영향이 있겠죠. 중국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오우링 그룹하고 공동 브랜드로 중국에 진출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게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 과연 올 여름 장마철 시즌 앞두고 얼마나 많이 팔릴지 여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과연 제습기가 얼마나 팔겠어? 위닉스가 얼마나 커지겠어? 했을 때는 남들에게 관심 받지 못했던 시절에 주가가 저평가돼 있었고 그 상황에서 매출이 급증하고 또 많은 광고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 일단 위닉스라는 거를 일반 투자자분도 다 아세요. 그만큼 일정 부분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평가를 뛰어넘는 실적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내수 시장보다는 사실 중국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 진출한 긍정적인 효과는 일단 시장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초점은 올 여름철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좀 컨센서스 나오는 거 보면은 작년 2,600억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97억. 영업이익은 분명 전년도 대비 줄었거든요. 올해 예상 컨센서스는 3,3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290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저 전망치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올해 실적이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컨센서스처럼 아주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작년도 실적에 거의 대등한 수준이지 않겠느냐라는 거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 수준을 지금 보면 왜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냐면 기술적으로 차트를 들어가 보면 올해 정말 실적이 이 종목이 좋을 것 같다. 그랬다면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어야 돼요. 언제요? 4월 달에.
그 4월 달에 신고가를 못 냈잖아요. 한 달 전부터 빠졌잖아요. 4월 달 신고가 냈다가 4월 말에서 5월 달에 빠졌다고 하면 그럴 정도 이해되는데 쉽게 말해서 주가는 먼저 선반영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실적은 2, 3분기에 그렇게 기대치가 높아지진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정말 실적이 올해 안 좋을 것 같다고 했으면 주가는 분명 올해 연시초가 1월 2일 땡했을 때 14,500원대 이하로 하회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신저가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래도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신고가를 화려하게 더 내지 못하고 바로 선반영돼서 가격이 다운됐다는 얘기는 실적이 그만큼 또 기대치가 높지도 않다. 이렇게 본다면 주가는 결국 박스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그 17,000원, 16,000원에서는 가격에 브레이크가 걸릴 거고 그리고 21,000원 정도에서는 또 돌파 시도를 한 번에 못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21,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구간별 박스로 계속 지수가 등락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비중 22,300원에 60% 저는 비중도 많고요. 그렇다고 위닉스 3, 4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투자자분도 그런 성향이 아니실 것 같고 그래서 2만 원대 다시 회복할 경우에는 비중을 절반 이상, 30% 이상은 확실히 좀 줄여놓고 추후 관점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얘기를 좀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기대감을 조금은 낮추고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첫 종목, 여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높은 그런 종목이죠. 위닉스 뽀송. 얼마나 팔리게 될까요? 이번 여름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으로 위닉스 출발해봤고요. 다음 종목도 굉장히 과거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231님의 종목 가볼게요. 아프리카 TV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00원에 사셨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사실 고점을 상당히 많이 달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TV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조금 답답하네요. 20% 담고 계시는데 바로 여쭤볼게요. 최수정 전문가님, 아프리카 TV입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네, 올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초반엔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무려 작년 한 해요. 최고 상승률이 270%였고요. 연간 종가 대비로 해서 종가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0% 상승률이거든요. 사실상 작년에 모든 시세보다는 일반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 시세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지금 올 초의 상반기에 주가가 올랐다 좀 눌러서 흔들어 놓는 거 있죠. 이건 좀 차익 실현 구간을 거치는 기간 조정 구간으로 가격 조정이 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극히 제가 볼 땐 정상적이에요. 아프리카 TV가 왜 안 올라갑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작년에 너무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 월봉상 차트를 잡아줄 수 있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잡아주시면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지금까지 가격 조정이 이어지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 얘기는 결국 방금 했듯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다면 아프리카 TV에 대한 포커스를 사업적으로 본다면 계속 사업이 성장할 것이냐? 저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투자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공중파에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사실상 그 포맷이나 이런 것은 실적으로 아프리카 TV 개인 1인 미디어 시대의 아프리카 TV의 그 포맷을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예능화시킨 거거든요. 그럼 1인 미디어 시대가 계속 커질 거냐? 전 커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개인 미디어 처음에 이제 했던 게 게임 방송이라든가, 근데 지금 뭐 다양하거든요. 먹방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개인 미디어 시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TV의 그 플랫폼은 분명 미래의 시대에 많은 대중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을 것이다. 특히 이제 젊은 층들한테는 굉장한 호응이거든요. 그 젊은 층들이 30대, 40대가 됐을 때 안 하겠습니까? 계속 하거든요. 또 새로운 신세대들도 계속 이용을 할 거고 이용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또한 단순히 그동안에 그 플랫폼을 통해서만 있었던 것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신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다는 얘기죠. 뭐 게임 쪽도 진출하고 있고요. 3D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또 크라운 펀딩 같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확대된 상황에서
신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영역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상반기에 뭐 실적이 엄청 저조하거나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분기별 실적 추정치로는 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TV 분기별 실적 추정치를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도 않고 자료가 그렇다면 큰 틀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겠고 기술적으로 이제 본다면 지금 시점 2만 원대는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지한다고 보셔야죠. 오히려 2만 원이 순간 이탈, 순간 유체 이탈 화법이든 유체 이탈식으로 순간 이탈했다. 오히려 땡큐 매수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2만 1,000원대, 2만 2천 원 초반대는 공포스러운 저점 매수, 눌림 매수 포인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23,500원에 20% 아주 적절하게 대응 잘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3분기까지 끌고 간다는 관점을 본다면 다시 25,000원대는 무조건 다시 회복한다. 기술적으로 회복해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25,000원대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5,000원대를 회복하고 나서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2분기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5,000원을 보시고 그 다음에 2만 원은 지지대다. 2만 원은 순간 이탈하더라도 공포스럽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로 한 번 더 활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3만 원의 가능성을 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길게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예전의 명예를 좀 되찾을 수 있는 그 주가 수준을 기대해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3만 원 목표가 주셨네요. 아프리카 TV 2231님의 종목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인사를 제가 놓쳤더라고요. 라잉님 출석합니다 라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스웨타님도 오셨고요. 붉을백님 오늘도 오셨네요. 희재님 오늘도 멋쟁이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예, 아침 그러니까 새벽과 오후 정오에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남겨주시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멋쟁이 반갑습니다. 별과시님 오랜만에 왔어요. 방송은 그래도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필명을 갖고 계신 별과시님도 오랜만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미486님은 오늘 나들이 참 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방송은 못 보고 있는데 인사글 남겨요 라고 이렇게 배려 있는 행동을 또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세미486님 진짜 일하시느라고 정말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새벽부터 나가시는 것 같던데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멋진 남자님, 삶의 행복이란 바로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우리 찾지 마요 라면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오실 때마다 멋진 남자님은 멋진 말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동우님도 오셨어요. 어드리 앵커님 안녕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프로짱님도 신입생 신고라면서 인사 주셨고요. 처음 뵙는 블링블링 앵커님 희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링블링 앵커님. 앵커이신가요? 궁금하네요. 조정춘경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은 부부간의 입맞춤도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요? 9시에 맞춰놓으면 여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아직 1초 남았는데?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한파님께서는 희재님 오늘 퇴근 후에 뭐 좋은 일 있어요? 왠지 들떠 보이는데? 라고 하셨고 좋은날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뭐 엄마한테 혼났어요? 희재님? 하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제 기분이 어때 보이는 건가요? 저도 모르겠네요. 제 감정을. 오늘은 어이제 철학관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상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눈, 이마, 이 위쪽으로 좀 운이 좋았던, 그러니까 관상이 좋은 이런 유명인들 관상을 좀 살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내려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코가 잘난 연예인, 혹은 턱, 입, 광대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혁 PD님이 전지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전지현 씨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쪽부터 코 위부터 내려오면요, 미간은 일의 어떤 성취, 뭐 희망 이런 거를 의미하는 자리라고 하고요. 코는 재물의 유무, 제가 이전에도 살펴드렸었죠. 그리고 광대는 자존심과 명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코와 광대가 잘생긴 연예인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전지현 씨도 코와 광대가 참 예쁜 연예인 중에 하나고요. 이승기 씨, 박근혜 대통령, 수혜, 싸이, 이재용 회장, 박태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최나연 골퍼,
이회수 씨, 리오넬 메시까지. 다방면으로 상당히 좀 유명인들이 나오는데요. 대통령분들도 많이 나오고 계세요. 미국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코와 광대가 관상이 참 좋다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별그대 한류 중심에 서 있었던 우리 천송이 전지현 씨의 코와 광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간이 아주 시원하게 넓죠. 이런 분들은 미간이 복이 들어오는 자리라 해가지고 복이 참 많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미간이 넓으면 일단 좀 일을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도 많대요. 미간이 좀 좁으면 촘촘하고 아주 섬세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연예계에 아주 딱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일을 지르면 확 지르는 그런 성격일 거다라고 관상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시면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취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눈이 연예계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눈동자도 보시면 진짜 전지현 씨 눈동자 되게 크지 않나요? 눈도 크신데 안에 눈, 동공도 상당히 크신데요. 이런 눈을 가진 분들은 외로울 시간이 없다고 해요. 주변에 재밌는 사람 그리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특징은 역시 광대입니다. 이 바짝 올라붙은 광대가 온통 복을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공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면을 많이 보잖아요. 정면에서는 굉장히 좀 전지현 씨 선한 인상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옆에서 보면 광대가 톡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 자존심이 아주 세고 적극적인 반항아 기질도 보인다라고 관상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지현 씨의 코가 재물운에는 최고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럽네요. 전지현 씨의 외모도 부럽고 멋진 남편도 있으시고 부럽습니다. 전지현 씨 남편을 저번에 결혼식장에서 뵀거든요. 진짜 멋있으세요. 갑자기 제 얘기 저 너무 멋있어서 계속 찾아봤던 기억이 듭니다. 아, 부럽습니다, 천송이 씨. 다음은 입과 이 아래 하관이 멋있는 그런 관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중, 입 부분에서 인중은 어떤 걸 의미하게 될까요? 바로 가문과 자손, 자신의 흥미를 의미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입은 뭘까요? 경제적 관념, 경제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이 입술 아래에 오목한 데 있죠. 여기 아래쪽. 요게 바로 승장이라고 하는 자리인데요. 여기는 비와 위장과 약물 중독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데요? 턱은 역시 자녀와 만년운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자, 턱과 입이 잘생긴 사람? 지금 관상가들이 꼽는 사람들은요. 송중기, 그리고 김기덕 감독, 가수 보아, 야구선수 이대호, 박찬호, 힐러리 클린턴. 그 중에서 프로야구 이대호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대호 씨도 실제로 뵌 적 있어요. 야구 사직구장, 부산 사직구장에 갔었는데 롯데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전에 롯데에 계실 때 제가 봤어요. 그때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슬라이딩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었는데 얼굴은 자세히 못 뵀는데 제가 관상을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자세하게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초면인 것 같아요. 자, 한국 이전에 프로야구 인기 선수 이 여론조사 할 때마다 항상 상위권을 드는 선수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상가들이 말하기를 좀 죄송한데요. 뼈보다 살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관상이라고 합니다. 살이 이렇게 뼈를 감싸고 있는 이 관상은요. 성격이 상당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코를 보실까요? 콧구멍 절대 안 보이죠? 너무 과감하게 얘기를 했나요? 코 속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분들은 금전 관리를 상당히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서 알려드렸지만 코 안이 잘 보이면 이렇게 돈이 숭숭숭 새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코의 특징 하나 더. 이 코 양방울이 너무 빵빵하지 않대요. 이게 너무 빵빵하면 자기 것만 챙기는, 자기 입속만 챙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보면 그렇게 통통하진 않은 콧망울이라고 해서 남들에게도 후덕하게 나눠주는 그런 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긴 코에 비해서 인중은 상당히 좀 짧죠. 이런 인중은 급한 성격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야구선수 특성상 아주 민첩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입으로 갈게요. 입이 좀 야무지시지 않나요? 좀 치밀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입이라고 합니다. 세세하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그런 능력, 그건 바로 이 입의 관상에서 나왔을 거다라고 관상가들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턱입니다. 지금 살에 묻혀서 사실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 턱, 진짜 그야말로 복턱이래요. 만년에 아주 유복하게 지낼 그런 턱관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이대호 씨. 제가 야구 선수분들은 잘 모르지만 결혼하셨나요? 부럽네요. 상당히 좋은 그런 복을 타고 나셨다고 합니다. 멋진 남자님, 예전에 해운대 포장마차에서 이대호 씨 만났었는데 팬이라 그러니까 술도 따라주고 안주도 하나 시켜주던데요? 진짜 멋있으시다. 저도 이런 날이 올까요? 포장마차에서 봬요. 관상까지 저희가 또 살펴봤습니다. 바로 마무리 짓고요. 저희 종목 가볼게요. 자, 전화 온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알려드릴까요? 이큐스 엔자로요. EQS 엔자로 시청자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740원 50%요. 네, 3,740원에 50%요? 네, 많이 좀 담으셨는데요. 어떤 게 가장 좀 궁금하셨나요, 시청자님? 이게 지금 중국 그 건에 대해서 좀 네. 많이 궁금해서 네.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조금 높은 가격대에 들어가시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더불어서 얼마까지 볼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최수창 전문가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EQS 엔자로 전략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 포커스는요, 이키스 엔자르는 다른 것보다도 딱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뭐 PCB나 의료유통 쪽의 사업이 괜찮아서 그런가요? 뭐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 몸에 있었는데 또 뭐 중국 소비냐 이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바이오 쪽에 진출을 했는데 바이오 베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하고는 좀 달라요. 바이오 시밀러는 단순 복제고 바이오 베타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의 효능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제약 기술인데 이것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국본들이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다그룹하고의 또 파트너십을 보고 있다. 오렌지 팩토리랑 통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중국의 자본을 또 등에 업고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목하실 게 이런 종목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반 전문가가 됐던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누가 됐던 간에 이 회사는 정보를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정보가 방송을 통해서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나 일반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알려지는 뉴스를 통해서 나올 때쯤 되면 찰시한 관점을 또 유심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현재. 근데 이 종목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 작년에 기사를 한번 1년치를 모든 거 이키스 엔자르를 포털 사이트든 구글링 하셔라도 다 찾아보세요. 공교롭게도 거래량이 터진 시점 이후에 꼭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하면 뉴스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시세를 먼저 거래량으로 띄워놓고 거래량을 떠서 어느 정도 차트가 이뻐져서 만들어질 때쯤 되면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를 발송시키는 것처럼 꼭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작업부를 하고 세력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의 포커스는 저는 그 중국에 대한 바이오 베타 사업의 이슈가 맞는데 이슈는 결국 이런 종목을 가치주로 볼 거냐 성장주로 볼 거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세력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큐스 엔자르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비난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제 눈에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세력주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세력들은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종목 거래량을 면밀히 주목해야 되고 또 투자 배팅을 하시더라도 소위 말하면 내가 리스크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배팅 금액을 하셔야지 이거 올라가니까 차트 이쁘네 10억 배팅할까 1억 배팅할까 몇 천만 원 안 된다는 얘기죠. 무리수는 두지 마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그 바이오 베타 사업에 대한 중국 진출 소식은 뉴스에 나온 정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 뭐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정보가 또 방송을 통해서 노출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또 알고 있는 상황을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 그 이슈 가지고 지금 세력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뭐 향후에 굉장히 성공적이다.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중요한 거래량이 있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작년에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올해 1월 26일 날 1월 15일이죠. 14일 15일 날 거래량이 빵 터지고 나서 1월 26일 날짜부터 계속 바이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뉴스가 계속 뚫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줄여놓고 있다가 누른 가격에서 다시 보시면 1월 14일 확대해 주세요. 1월 14일 날 1,565원이 시초가인데 그 가격을
언제요? 2월 16일 날 거래량으로 빵 터뜨려서 돌파시킵니다. 돌파시켜놓고서는요, 3월 6일 날까지 이유 없이 그냥 띄웁니다. 그 3월 6일 날짜에 또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 없이 흔들어놓고 있다가 4월 8일 날까지 땡깁니다. 최대한 땡겨놓고 오버슈팅 또 주는데 4월 8일 날 뉴스가 또 나옵니다. 더 자세하게 뉴스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 회사가 지금 진출되고 중국 소식이 나왔는지. 그 소식 듣고서 주가가 막 더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또 덤비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결국 이 회사의 거래량이 중요한 시점 단기적으로 2,900원이에요. 2,900원대는 이탈하면은 끌어올리려고 할 거고, 이탈하면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 가격을 만약 거래량 실어서 장대 음봉으로 이탈하거나 개파락으로 거래량 실어서 이탈할 경우에는 뭔가 큰 변동성이 생겨나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2,900원을 계속 이렇게 밀리면 튀면 그 자리는 지지 자리라고 보시면서 홀딩 관점을 해볼 수가 있죠. 홀딩 관점은 전고점도 기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전 대응의 포인트로 활용하셔야지 단순하게 어떤 투자적인 관점만 비전만 갖고 대응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높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전화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금 신중한 접근으로 조금 더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청자님? 네, 그렇게 해야겠네. 그러면은 이걸 계속 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보유 전략에서 좀 신중한 태도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창 전문가님, 그렇다면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에서 좀 나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신다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2,900원의 완전한 장악 이탈이면 리스크로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의 목표가는 고점이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제가 단언할 수 없고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본인의 매수가가 3,740원이 50%시니까 본인의 매수가 좀 더 넘어가는 시점 정도까지 보셨다가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QS 엔자로 비중이 좀 많으셨죠? 종목 이어갔고요. 다음 종목은 저희 게시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님께서 오랜만에 남겨주셨어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2,890원에 29%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자, 손실권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좀 반등 나옵니다. 의미 있게 좀 지켜봐도 될지. 최유창 전문가님. 네.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 반등치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이건 바로 기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커스는요, 창투사거든요. 나라에서 이제 뭐 창투펀드를 6조로 허용한다는 등 또 뭐 핀테크 얘기해서 나와가지고 그 바람 불었죠. 또 증권주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바람에 맞물려서 올라온 거고요. 일단은 매수 가격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던 지적질을 좀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 2,890원. 그냥 막무가내로 쫓아가신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건 그거고, 그 이슈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상반기 6월 달까지는 그 지금 얘기했던 이슈가 계속 바람이 불면서 변동을 작용하는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격대로는 최고점에서 갭상승 음봉으로 하한가를 맞고 거래량이 실었습니다. 그럼 그거 지금 당장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뭐 그날 종가가 2,595원이지 않습니까? 그 5월달에 고점이 지금 2,630원. 결국 이거의 반등 목표가는 거기에 살짝 넘어가는 정도니까 2,700원 정도가 일단 5월달과 6월 중순까지의 반등 목표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5월달과 6월 중순까지의 반등 목표가가 2,700원대니까 그 정도를 빠르게 왔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왔을 때는 좋은 거예요. 좀 뭔가 좋은 거죠.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그 시간 안에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홀딩하기보다는 적절히 본인이 좀 손실을 감수해서도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죠. 저는 이거 전고점을 돌파를 화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테마성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적인 분석보다는 결국 기술적인 실전 대응의 원칙으로 대응하셔야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간략하게 이렇게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소영님께서
지쳐마시고 우리 최수창 전문가님의 의견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게시판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합정에 오시면 우리 최 PD님이 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동우동우님이 30명 갑자기 선착순을 받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슬쩍슬쩍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줄을 서고 계시는 모습 참 훈훈한 게시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 PD님은 왠지 로그아웃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청명한 마음님 오셨어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라면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강풍주의보 어제 1시에 내렸었죠. 이 태풍 노을 영향으로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날은 나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블링블링 앵커님은 희재님 블링블링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업돼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분 좋게 제가 업 시켜드릴게요. 데니더님도 오셨어요. 저도 인중이 짧은데 그래서 제 성격이 급한가 봅니다 라면서 방송 보고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합정동에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데니돈이 그쵸? 블로그에 저희 이토마토 건물 사진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안에 2층에 있었답니다. 선착순 30명 뜨거운데요. 반응 차피디님 어떻게 너무 웃기네요. 제 앞으로 온 사연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참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어제 식사하러 제가 강남의 레스토랑 여자친구와 함께 갔는데요. 옆 테이블에 있는 어떤 커플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더군요. 한 그 시간이 10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분 안 좋게 밥을 다 먹고 영화관에 갔는데 이번엔 제 뒷좌석 아저씨가 발로 툭툭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툭툭. 진짜 짜증이 나서 영화도 거의 제대로 못 봤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이번엔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한 아저씨께서는 DMB를 소리를 켜고 또 보시는 겁니다. MBC 그 사극 드라마를 다 같이 보는 양 크게 하고 보시더라고요. 어젠 정말 공공의 적을 세트로 만난 기분입니다. 예의와 배려가 가득한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고하셨네요. 그쵸? 진짜 저도 이거 다 겪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 어디 가나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이든 인천이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다 보면 정말 별의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싸우는 커플은 본 적이 없지만 그냥 길거리 있잖아요. 그 테헤란로. 강남의 테헤란로에서 진짜 크게 싸우시는 거예요. 거의 때릴 것처럼. 그런데 아무도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말릴 생각을 못 하죠. 너무 심각하게 싸우시니까. 그 생각이 뚝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게 지하철, 버스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가끔씩 이렇게 TV를 크게 틀어놓고 보세요. 이어폰, 자제분들께서 우리 이어폰을 꼭 좀 사주시기를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노래 듣다가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많은 분들 우리 정말 배려가 가득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사연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피디님께서는 카드 준비를 하셔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등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여기 멀어요. 멀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도와드릴까요? 알티캐스트라고요. 네. 네, 그것이 좋다고 다들 물어보니까 좋다고들 해서 한데 그리고 못 가고 조금 오르면 또 파는 셀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750원에 한 30% 샀는데요. 알겠습니다. 참 지지부진한 움직임에서 자세한 전략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알티캐스트 전정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알티캐스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사실 그 코스닥 종목들이 전부 그 실적 시즌에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알티캐스트가 이렇게 약한 것은요, 실적권과 관련해서 아직 이렇다하게 강점이 될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을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임박하면은요, 주가가 그 전에 미리 좀 많이 내리는 종목들은 되게 그런 경향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자꾸 밀리는지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거다라고 보지만 현재는 이제 주가가 벌써 답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주가가 벌써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측면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 5월 중순 정도면은 대개 실적 발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를 막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도 5월 15일에 실적 발표를 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맘때 했다면은 이번에도 아마 요맘때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5월 13일 아닙니까 오늘? 네, 그 건이 지금 현재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비중이 30%면은 좀 많이 있는 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 때문에 오늘 조금 플러스 났다가 다시 밀리는 걸로 봐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라면은 절반은 매도를 하셨다가 실적 발표가 나서 악재가 희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더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추세는 지금 며칠간 지키고 있지만 절반은 지금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님. 그것이 네. 실적 발표들이 다 언제 끝나고 언제 매수하면 될까요? 나와 있을까요? 저희 바로 여쭤볼게요. 전정현 전문가님 혹시 그 실적 공시 관련해서 스케줄이 미리 나와 있나요, 지금? 네. 공지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월 중반 전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 전후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오늘이 5월 13일이니까 아마 지금부터 일주일 전후로 해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접근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전자공시 시스템에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요. 흐름 보시고 그 후에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RT캐스트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멘트 주입니다. 7372님의 성신양회 13,000원에 40% 갖고 계시네요. 전략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현 전문가님 이어서 성신양회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성신양회가 지금 그 건설 쪽, 시멘트 쪽에 플러스 요인을 필두로 해서 사실 시세를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실적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성신양회는 아직 실적 발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건설 섹터의 상승에 힘을 입어서 이제 상승을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예상 실적은 그 컨센서스가 대개 23억 정도 영업 손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요. 그 부분이 역시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주가라는 것이요. 2분기나 3분기에 실적이 조금 낮아진다면은 미리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물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시멘트 쪽도 물론 2, 3분기에는 1분기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건설 섹터가 좋아도 조금 후발적으로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실적 발표가 안 나온 것이 역시 화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이 종목도 되게 실적 발표를 작년에 언제 정도 했느냐 이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그걸 감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아마 이것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때가 됐을 것 같아요. 되게 5월 중반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다만 적자가 될 걸로 미리 예상은 되었었던 부분이고 미리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시멘트 쪽은 2, 3분기에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매도는 늦었어요. 지금은 물량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좀 비싸게 잡으셨다 하더라도 되게 1,500원 근처는 유지가 될 것이다. 저지선이 확실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물량을 유지하시고 반등을 노려보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섣불리 팔지 말고 실적 발표를 지나서 나중에 매도 타임을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홀딩입니다. 네, 지금은 관망, 보유 자세로 좀 더 끌고 가보자, 실적을 좀 보고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 또 추가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성신양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이는 라디오 이제 정오의 데이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감만족 데이트, 오늘은 추억의 데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스승의 날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추억들 갖고 계세요? 저는 고3 때가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은 이런 스승의 날을 토대로 학창시절에서 있었던 많은 추억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날이죠.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선생님들 학창시절에 꼭 있다. 베스트 5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로 제가 해봤는데요. 참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날짜, 그 번호, 학생만 시키는 선생님 꼭 있죠. 만약에 오늘 13일이죠. 5월 13일이면 13번 일어나, 23번, 그 다음 33번 읽어봐. 이렇게 다 긴장을 해야 돼요. 혹은 13번 일어나 한 다음에 그 옆에, 그 뒤에, 그 앞에 같이 읽어봐. 그거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꼭 계시죠?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꼽았던 거는요. 조용조용한 말투로 칠판과 대화하시는 선생님이에요. 하루 종일 만나요. 1시간 내내 슥싹슥싹 썼다 지웠다 칠판만 보고 강의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계십니다. 너무 졸렸던 그런 기억이 나죠. 세 번째는요. 꼭 그 학교의 대표 얼굴 선생님 계세요. 그야말로 얼짱 선생님.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지금 위에 보시는 분은요. 진짜 실제로 지금 교생 선생님이시라고 하는데요. 동국대학교 학생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시죠? 밑에는 빠지면 제가 서운한 우리 도민준 교수님 담아왔습니다. 이런 분들 계셨으면 아마 학교 일부러 졸업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남편 자랑, 자기 자랑 하느라고 1시간 때우는 그런 선생님들. 진짜 간혹가다 계세요. 저희는 국사 선생님이 좀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교에 꼭 있는 악역 선생님. 별명이 대단했죠. 뭐 독사, 마녀, 에이즈. 그리고 미친 땡 뭐 이런 거 많이 썼던 그런 별명들 기억이 납니다. 진짜 무서웠었어요. 맞으면 엄청 아프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 밖에는 뭐 욕 잘하는 선생님 아니면 무서운 이야기 잘해주는 선생님 혹은 종 치고 나서까지 꼭 수업하시는 선생님. 이런 분들 4교시에 걸리면 진짜 최악인 거 아시죠? 선생님들 생각이 또 많이 납니다. 요즘은 스승의 날 때 학교 재량껏 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운 날이 됐을까요?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책상에 막 사탕 같은 거 가득 이렇게 쌓여있고 그런 정이 오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학교 시절의 또 절반은 선생님과의 추억이고요. 또 다른 절반 많이 있죠. 저는 그 가운데서 먹는 거, 매점, 혹은 급식소, 학교 앞에 분식점, 짜장면집 뭐 이런 게 가장 생각이 나는데 역시 학교 다닐 때 또 하나의 추억은 바로 규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남학교 다니는 우리 차 PD님, 박 PD님한테 물어봤더니 남학교에선 속옷을 입고 여름에 더우면 속옷을 입고 수업을 받는다는데요? 진짠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규율이 속옷 입지 마라. 여름에 규율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구렛나루 기르지 마라. 이거 왜 단속할까요?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20살 때 되면 이거 다 한 맺혀갖고 너무 많이 길어서 이렇게 더벅머리 되잖아요, 남학생들. 없어졌으면 하는 두발 규정입니다. 여학교인 저희는 발목 양말을 신지 말라 그랬고요. 머리를 풀지 말라고 했어요. 지저분해 보인다고. 그래서 잘렸던 기억도 나고요. 남학생들은 교복 상의 안에 티셔츠를 꼭 입어라. 이런 규율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규율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 차 PD님은 속옷은 입어야 되는데 라고 하셨어요. 안 입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우 깜짝이야. 저는 이렇게 그 시절로 만약 돌아가게 된다면 진짜 그냥 교복 입고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덕꼬치 먹고 닭꼬치 먹고 이렇게 묻혀가면서 명찰 달고 교무실 가고 뭐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런 소소함들을 가장 먼저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돌아갈 수 없기에 더 소중한 추억들. 오늘은 스승의 날을 토대로 학창시절 추억들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한 번 때리면 피가 터진다. 피터팬 선생님도 있었대요. 와 진짜 잔인하시다. 종목 가겠습니다. 지금 전화 게시판 종목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0833님의 코콤입니다. 16,600원에 30% 들고 계신 이 종목
얼마 전에도 문의가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입니다. 네, 코콤입니다. 올해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연초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뭐 계속되는 뭐 조정입니다. 뭐 사실 좀 과도하게 이제 상승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일단 사물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이제 CCTV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뭐 반등 시세라든가 좀 기대감을 형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다시 상방 변화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13,000원대에서 뭐 저점을 형성을 하고 15,00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16,500원에서 17,000원대로 뚫어버린다면은 그다음 다시 이제 18,000원, 19,000원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박스권이고 현재 이 관련주로의 강력한 매기가 형성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그래도 17,000원 정도로 설정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17,000원 근처 오면은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를 매도를 주신 연후에 다시 한번 재매입 시점을 천천히 뭐 기다리시고 만약 뚫고 올라간다라면 나머지 절반을 18,000원, 19,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두는 것이 적절한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7,000원 초반대 흐름 뚫고 가느냐, 못 뚫고 가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시청자님의 코콤을 들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이재우 차장님의 전략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종목 더 있어요. 우리 게시판으로 조정충경님 문의 주셨던 키스트 갈게요. 6,230원 고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도 상당해요. 70%나 담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프로듀사 시작을 합니다. 저도 참 기대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그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재우 차장님, 키스트 여기서 추가 상승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변 급등 나온 다음에 급상승 혹은 뭐 급조정하는 흐름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세 자체를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도할 자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 또 최근에 이제 엔터와 관련된 주식들 또한 그간에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제약바이오 기세 늘리면서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일단 이제 5,700원 정도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걸 깨뜨린다라면은 절반 정도 비중 조절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이제 홀딩 유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6,500원을 뚫어버린다라면 7,500원까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0원 밑에 어떤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삼아주시고요. 6,5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7,500원까지도 길게 가져가 볼 수 있겠다. 물론 드라마 흐름도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유 관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충경님 키스트로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네요. 데니도님, 키스트는 희재님 전문 아닌가요? 그러고 싶습니다. 저 프로듀서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종목 상담 오늘 키스트가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오의 데이트에서 살펴드렸던 종목 상담 내용 참고사항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최종 판단의 책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도 마지막까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수요일 12시에서 1시 정오의 데이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12시 데이트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남은 2시간도 성공적으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